안녕하세요. 통하는 보험 김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요, 실손보험의 전환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또는 어떤 부분이 불리한지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실손보험은 보장 조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르게 갱신이 된다는 건데, 주변에서 1세대 실손보험의 보장이 가장 좋다 뭐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시기에 가입했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한 번쯤은 전환을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혹시 현재 치료 중에 계신 질환이 있으시거나 치료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꼭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감기 같은 단순 약물 치료만 받았거나 앞으로 치료 계획이 없다면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이때 이런 상황이라면 4세대 실손보험의 전환의 경우에 손익에 대한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을 현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했을 때 대략적인 보험료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비보험은 여러 번 개정이 거듭이 되면서 세대별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각 세대별 보장에 대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은 크게 4가지 분류로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의 4세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내가 가입한 실비가 언제 가입한 상품인지 좀 헷갈리거나 잘 모르시겠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확인을 해보거나 내가 가입한 보험사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1세대 실비는요, 만약 내가 2009년 8월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보장 내용의 차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판매된 실비를 비표준화 실비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는 실비보험의 표준화 작업을 거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각 보험사마다 보상 범위나 갱신 주기가 달랐습니다. 보장 금액도 3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다양했었고, 갱신 주기 또한 3년, 5년으로 다르고 또 상해 의료비 같은 특약이 포함된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럼 1세대 실비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1세대 실비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점인데,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경우라면 약제비에 한해서 자기 부담금 5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보상받을 수가 있지만, 보장 조건이 좋았던 만큼 보험료 인상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면 2세대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신 건데요. 2세대 실비는 표준화 시기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급여, 비급여 모두 10%이거나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2세대 실비는 판매되는 동안에도 총 3번의 표준화를 거치면서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찾아왔죠. 바로 2013년 4월부터 재가입 주기가 생겼다는 점인데요. 같은 2세대라도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실비를 만기까지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15년 뒤 재가입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2013년 4월에 가입한 분이라면 15년 뒤 재계약이 진행이 되겠죠. 이때 재계약은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실비로만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4세대 실비가 판매되고 있다면 4세대로, 또 5세대 실비가 판매되고 있다면 5세대로 재계약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재계약 조건과 비급여에 한해 최대 20%까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현재 4세대 실비보다는 보장 조건이 좋기 때문에 2세대 실비 또한 현재의 4세대에 비하면 보험료가 비싸고 인상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4월부터는 이른바 3세대 착한 실손이라 불리는 상품이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때부터는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치료 3종이 별도의 특약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비급여 3종 특약을 자기 부담금 30%로 별도 적용을 하면서 보장 한도와 보장 횟수에 제한이 생기게 된 거죠. 정리하자면 기존의 손해율이 높았던 부분에서 자기 부담금을 높이고 보상 한도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개정이 시작이 된 건데요. 당연히 1세대, 2세대보다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2021년도 7월부터는 지금의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4세대 실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까지 늘어나면서
만큼 내는 차등제가 도입이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급여 치료에 대한 자기 부담금 상한제가 없어져 버렸죠. 비급여 치료는 최대 300%까지 할증이 생기다 보니까 4세대 실비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4세대 실비는 의료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할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직전 1년간의 비급여 이용량이 얼마나 수령했는지에 따라서 할인과 할증이 결정되는 건데요. 할증 제도는 당연히 개인의 청구 이력을 기반을 해서 적용이 되고 적용 기간이 최대 1년이기 때문에 한번 할증이 되었다고 해서 할증 보험료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할증 후에 직전 연도에 청구한 이력이 없다면 보험료를 다시 내려가게 되는 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실손보험의 변천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실손보험의 전환을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4세대 실손보험을 전환을 했을 때 보험료의 변화와 의료량에 따른 손익 계산을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우선 검색창에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요, 실손보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 계산기라는 창이 있는데요, 이 간편 계산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입 정보 칸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을 선택을 해볼 건데요, 이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4세대로 전환을 했을 때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고 보장에 대한 차이 또한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환에 대한 고민이 많은 1세대 64년생 여성분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실손보험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0대 여성분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1세대 실비로 가입된 회사를 선택을 하고 저는 임의대로 제일 첫 번째 회사로 선택을 해서 넣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별과 생년월일을 체크하신 뒤에 마지막에 소득 분위라는 체크박스가 나오는데, 소득 분위는 말 그대로 자기 부담금 상한제로 환급되는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 이건 모름이라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월 납입 보험료의 입력 방식에 간소화 방법과 상세 입력을 체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직접 입력 간소화는 총 금액만 입력해도 되고 상세는 특약별로 상세하게 입력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간소화로 총 금액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략 17만원 정도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세대로 전환을 하면 보험료가 얼마인지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간소화로 5만원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가입 조건에 자동 입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세대니까 자기 부담금이 0%로 확인되시죠?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도 80%만 보장하는 상품이 있었고 2세대로 비급여가 10%인지 20%인지 나눠지는 상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의 변천사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입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고 보장 내용이 다르다면 여기에 직접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를 눌러보면 연간 이용량을 입력하는 입력란이 나오는데 여긴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적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벤트로 잠깐 1년만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경우로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략 얼마 정도 의료비를 쓰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홈택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도 되는데, 그런데 연말정산을 안 하는 분들이라면 뭐 주부님들이 안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나를 부양자로 등록한 우리 가족이 조회를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특별한 이벤트성 치료가 없었는데 뭐 통원으로 약 100만원 정도 사용을 했다면 여기 간소화에 체크된 상태로 100만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료비 금액은 이렇게 간단하게 총액만 적으셔도 되지만 이게 급여인지 또는 비급여인지를 의료기관별로 입력할 수도 있긴 한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총액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상해는 0원, 질병은 통원만 100만원으로 해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4세대로 전환을 했을 때 비용 변화 조회가 나오게 됩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는 분이라면 이렇게 전환 후에 계속해서 보험료가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이실 건데요, 그래서 조회한 결과가 이렇게 감소로 표시된 분이라면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하고 반대로 증가로 표시되는 분이라면 기존의 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변천사와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했을 때 득과 실을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내용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거나 통하는 보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기간은 심의 1로부터 1년입니다.